모의고사 필기 2회입니다. 직업상담학인데 1번에 빨간 거 돼 있죠. 이거는 2회를 하든 아니면 반드시 익혀야 될 문제입니다. 빨갛게 된 거는요. 이런 거는 놓치면 곤란합니다. 슈퍼가 제시한 흥미사전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할 때는 항상 조조표를 기억하라고 했죠. 슈퍼의 흥미사전 조조표. 조조표입니다. 조조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보면은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현된 흥미 이렇게 합치면은 이니셜이 그 조조표가 되죠. 그래서 선호된 흥미는 없습니다.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내용은 요거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여기 또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슈퍼 흥미 사전 기법, 조조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 범주가 아닌 것은 보딘 같으면 이제 나오면 정석 나와야 되죠. 의자 정서문이죠. 의자 정서문. 이제는 이거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 직업 선택의 불안, 그 다음에 문제 없음 요거는 안 나와 있죠. 개인적 흥미는 없죠. 이렇게 단순하게 키워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1회 4번 그 이론서 있죠. 그 파일을 또 카페에 이론서와 별도로 올려놨거나 올려도 놨고 모의고사 문제를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담자가 빈 의자를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실제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상담이 이루어는 돼 있죠. 여기 이제 빈의자 하면은 이게 벌써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옛날에 그 독일에 게슈타포라는 말이 있죠. 아주 고문도 많이 하고 의자에 앉혀놓고 그래서 의자 나오면은 이걸 그 뜻하고 다릅니다. 게슈탈트는 독일 말로 형태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이 빈의자 기법하는 거는 이 게슈탈트 상담이고요. 딴 거에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빈의자에 앉아있다 꿈을 꾸고 그걸 막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빈의자에 앉아서 꿈을 꾸고 감정에 머무르기도 물론 여기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게슈탈트 상담 기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역할놀이도 나오고 꿈자고 과장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빈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 혹시 이런 것도 기억해 놓으면은 혹시 응용 문제가 나올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사회 인지적 직업 상담 이론의 기반이 되는 반도라의 상호적 결정론의 세 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게 반복을 많이 하는 문제죠. 이것도 필수입니다. 2-3 같은 거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청색이죠. 청색은. 그러나 두세 번 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라 하면은 항시 밴드가 BAND가 힌트죠. 밴드가 그래서 동작이 빨라야 되니까 속행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을 기대니까 효과가 있더라. 목기요. 요 두 가지 섞어서 나옵니다. 어떤 경우 속행환 나오고 어떤 데는 목기요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결정론은 이제 속행환입니다. 그 다음에 조절 변이 이런 것을 더 어떻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조절할 때는 목기요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봅시다. 속성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환경 요게 이제 속행화 요게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또는 삼축 호혜성 이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자세히 알면은 1회 26번 그 이론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범이 되는 모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행한 목기호. 이렇게 반도라 하면은 속행한 목기호.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면은 좋죠. 그래서 요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5번도 역시 빨간색입니다. 직업 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럴 경우에는 이게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를 봐야 돼. 초기거든요. 초기에는 바로 뭐냐면 첫 그 면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내담자에 대한 결론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우리가 상담 의뢰를 받기 전에 사전 자료가 있어요. 그거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도 상담사가 직접 확인하는 게 면담 과정이고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사의 기대는 얼마나 일치했는가. 내담자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상담실에 왔는지 이 기대를 좀 맞춰야 되겠죠. 내담자에 대해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사전 자료하고 뭔가 새로운 평가할 게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다 초기 이 면담 마친 후에 상담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는 물론 우리가 심도 있게 보면 되지만 참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와 있습니다. 답 찾는 거는요. 뭐냐면은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하였는가? 추천은 상담사 절대 금지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기 면담에 추천 더더욱 안 되겠지만요. 초기가 아니고 중기 말기라도 뭐가 추천이 나오면 다 땡이다. 이거는 꼭 그 다른 쪽으로도 응용돼서 나오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6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생각할 게 예외는 자신이나 타인을 위협, 학대, 위험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밀보장의 예외사항이 되죠. 이때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서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위험하게 하는 게 이래 되면 이게 우선이 되겠죠. 이때는 비밀 지켜서는 곤란하죠. 그러나 상담사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하려는 경우는 이거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자세한 그 이론은 또 이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또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론을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거든요. 7번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모델링은 누가 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모델을. 그 적응적 행동이 어떤 것이 가르칠 수 있다.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정정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도 되죠.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뱀을 만지기 싫어하는 아이 같으면은 비디오에 뱀을 만지고 목에 두르고 장난하는 걸 자꾸 보여주면은 어때요? 나도 뭐 뱀 만져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감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둔감화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포인트가 둔감화입니다. 둔감화는 뭐냐면은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이것은 모델링 기법이 아니고 체계적 둔감화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불둔이 나오죠. 이불둔. 즉 근육 이완 훈련을 먼저 하고 불안 위기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를 시키면 이것은 둔감화 자체는 모델링 기법이 아니고 이거는 체계적 불안 감소 기법이 됩니다. 여보세요? 예, 급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무슨 일 중이라서. 네, 네.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둔감화는 뭐냐면은 불안 감소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뭐 내적, 외적 이런 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둔감법은
불안 감소 기법, 모델링하고는 전혀 기법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지급 상담의 문제 유형에 대한 프랙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뭐 부적응형이니까 우리가 크라이티스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현실에 적응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비현실형 3가지 나오고 적응형 2가지, 결정형 2가지 이렇게 나오죠. 봅시다.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비현실형에서 뭐가 있냐면은 비불광이 있죠. 비불광. 비불광은 이게 강압형입니다. 적성 따라 했지만 흥미를 못 느낄 때는 이게 이제 강압형이 되죠.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그 분야에 필요한 적성은 못 가지고 있다. 수준이 못 미친다라고 해서 이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비현실형이다. 수준이 못 따라준다. 자기의 능력의 수준이.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는 상관없이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건 결정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부적응이다.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응하려면 흥미가 있든 적성이 있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없으면 적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적응형이 됩니다. 적응형은 뭐 적응형, 부적응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뭐 적응형은 흥미하고 잘 일치되는 것이고 부적응형은 바로 이겁니다. 흥미도 없고 적성도 안 맞고 이게 부적응형입니다. 상세한 거는 1-32에 그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복습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9번 문제,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파슨스의 그 이론은 원래 고관 굿짝이다. 직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은 시대에 따라 이렇게 어떻게 잘 적응을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관료적 생각은 굿짝이라서 이거는 직업 적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힌트와 키워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어디에요? 실기용입니다. 이런 거는요. 그러나 필기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강 굿짝을 보시고 고도로 개별적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결한다고 하는 게 이거는 짝 짓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연결, 짝. 사람들은 누구나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란 숨어있는 특징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범위이다. 여기에서 특성이 뭐고 요인이 뭔가를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특성은 여기 봐서 개인의 내면적인 특성이 됩니다. 개인의. 그 다음에 요인은 자,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뭔가 바라는 게 있겠죠.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을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직무의, 즉 직장의 그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을 요걸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특성이 뭐고 요인이 뭐다. 그러니까 특성이나 숨어있는 특징이나 원인이 아니라 기술적인 범죄는 뭡니까? 이게 요인이다 하는 거죠. 요인.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특성과 직업에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고강 위에 말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특성은 개인의 내면적인 것이고 요인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의 진로 양식 면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주의라고 해서 이론은 제가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왜?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구성주의 문제 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10년 만에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요. 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뭐냐, 구성주의 하면 이런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답을 외우는 게 나아요. 구성주의 이론을 또 뭐 한 보따리 이렇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묻는 게 요게. 요건 답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게 구성주의입니다. 딴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는 교과목 구성주의,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성주의, 이런 식으로 답을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문제마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시험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11번 지급상담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는 이런 것들 나오면 말이죠. 여러분들 상식적이거든요. 따로 이런 수가 없어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범위. 그 다음에 산업 구조 변화 등등의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각종 심리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심리 검사에 대해서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이건 딴 문제도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심리 검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땡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과잉 의존하지 않는 맞는 말입니다. 다. 그러면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게 땡이죠. 의사결정 능력을 촉진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 이게 직업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의 하나의 베이스 중에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뭐 방해하는 이런 표현 나오면은 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 다 적색이죠. 뭐 이런 거는 만약에 이번 시험에 또 이런 그 유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몇 문제 안 가고 60점은 이미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12번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수집한 지급 목록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할 때 상담사의 개입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처음 풀 때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알고 나면 안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내담자가 뭔가 지금 목록이 많아. 이것도 저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사가 보니까 어때요? 이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거다. 이럴 때 그냥 지적을 해주면 안 돼. 이건 안 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 과정입니다. 이게 자유토론입니다. 자유토론을 통해 내담자의 부적절한 지급 목록 내용을 명확히 한다. 토론 과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이 부적절한 걸 골라낸다는 것이고요. 최종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함을 확실한다. 이것도 맞죠. 내담자가 그 직업들을 시도해 본 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입한다. 해보고 나서 어려움은 개입한다. 이건 상담사에 쓸 필요가 없죠. 상담사가. 상담사 임무는 해보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정보나 논리로 추출한 것에 대해서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나오면 안 틀리는 문제. 뭐 시도해 본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입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지급 상담사의 요건 중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급적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춘 자에 대한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 가지는 이거 상담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고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건설적인 냉철함,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 이해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 제가 밑에 그렇죠. 상담사는 동정사가 아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나오면은 안 틀려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의 기법 중 비지시적 상담 규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지시적, 지시를 안 한다.
논쟁 안 해야 돼. 상담사가 하고 내담 논쟁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질문 또는 이 얘기를 해서는 질문이나 얘기 안 해서 상담 자체가 안 되죠. 저는 이 문제 볼 때마다 혼자서 그냥 웃고 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답으로, 틀린 답으로 내놨죠. 이거는 다시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권위 가시해서도 안 되고. 비파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지적으로, 그렇죠. 인내심과 우회적, 그러나 지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말을 경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곤란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 이론은 있네요. 네, 박스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이런 거는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 자, 여기에서 보면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나오면 이게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상담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RBT로 이렇게 나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R은 합리적 정서 행동주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 나오다 하면 앨리스가 바로 나오고 앨리스가 나오면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딴 거 뭐 깊이 고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생애 주기에 관한 연구 결과들의 시사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쭉 보시되요. 여기에 한 번 얻은 직업 정보는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거는 안 되죠. 이래가지고 직업 정보는 말이죠. 수시로 변하죠. 요새는 급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을 측정하는 원형 검사에서 시간 차원 내 사건의 강도와 확증이 올 시간 차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있죠. 그래서 원이 3개 있죠. 강도와 확장의 원리를 기초로 수행되는 차원은. 자, 우리가 전망대에서 망원경 보면은 변방까지 통달해 보인다 해서 변방통이 여기 핵심이 되죠. 여기에서 확장의 원리라든가 또는 미래를 현실처럼 이렇게 줌업해서 본다 하면 이게 바로 변별성입니다. 확장의 원리 여기 있죠. 확장의 원리라는 말이 나오나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현실처럼 이렇게 보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변별성입니다. 왜? 망원경이 그렇죠. 네. 확장을 시켜주기라고 땡겨서 보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변별성이다 이렇게 이거는 익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도 1-17번에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는 어떤 통합적으로 출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 초기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수행해야 할 내용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기인데요. 항상 어느 기간입니까? 초기죠. 상담에 개입을 시도한다. 자, 지금 상담이 관진 목회평이죠.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평가하기 종기 마지막 직전에 하거든요. 요 관계 형성이 초기고요.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이 이게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평가가 종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개입을 시도하는데 이 자체가 바로 틀렸죠. 필요한 과제물도 부여하고 결론 내리지 않고 역할 기대를 이렇게 명확히 하는 거는 이건 앞서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개입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기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고 보는 김에 가끔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상담 이 과정 순서는 자주 나오지만은 진로 상담은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 참고만 하시고요. 상담 요번에 종결 단계 항상 우리가 이게 볼 때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어느 단계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이미 카페 올려놨으니까 뭐 다 보셨다고 보고 보면은 이 문장이 기니까
여기 요거예요. 상담사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종결단계잖아요. 종결단계인데 뭔가 평가를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도로 상담 목표 설정, 상담 초기해야죠. 협력해가지고 이거는 안 맞죠. 나갈 방향 이거는 물론 관진 목해서 여기에 목표 설정도 있지만 이 관계 형성 안에 사실은 구조화하는 게 있어요. 구조화 2단계 여기도 뭔가 간략한 내담자의 기대에 따른 목표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상담 전체에 대한 목표 설정이고 그래서 요거는 초기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니면 뭐 목표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목표 설정은 종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게 여러분 초기에 하는 건지 중기에 하는 건지 혼돈된다면은 종결 단계에서 목표 설정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2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면담 사정 시 사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냈습니다. 박스 문제죠. 중2 남학생인 내담자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고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다. 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앞서 1회 때 한번 봤다시피 아론백의 인주주의, 즉 인주주의 나오면 명동이 우선이라고 했죠. 인지주의에서. 도대체 인지가 명확한가 안 한가. 그 다음에 동기가 이렇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먼저 본다라고 했죠. 이 정도 이건 심각하잖아요. 대인관계 어려움. 뭐 이거는 이럴 때는 보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명동 이런 거, 정신건강 이런 것이 우선이다. 자, 요거는 말이죠. 적색이 아니고 청색이죠. 고유 번호가.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답 찾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 번, 세 번부터는 이 문제는 안 틀려야 된다는 안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번 지금 상담학은 대충 보더라도 7, 80점 이 정도는 빨간 거 적성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네요. 자, 과목은